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강아지 훈련사 허정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는 강아지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과 그 문제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강아지들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선천적인 요소고 두 번째가 후천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천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선천적인 것이라는 거는 그 강아지의 부모견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강아지가 부모견으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외모, 외모를 닮는 것. 두 번째는 기질이죠. 뭐 사람을 치면 성격일 거고 세 번째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강아지를 데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외모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를 분양을 받을 때 부모견을 확인을 못하는 펫샵, 쇼케이스에 갇혀있는 생후 2개월 정도 되는 강아지를 보고 데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강아지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상태라는 거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주일, 이주일 키운다. 그러면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적인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키워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의 엄마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모르고 데려온다. 아빠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전혀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이 데려와서 키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모하고도 절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정말 중요하듯이 강아지를 잘 키우고 문제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게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거는 당연히 건강한 강아지, 기질이 문제가 없는 강아지, 외모도 내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 성향과 내 생활 패턴과 내 생활 환경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반려생활 라이프들이 각각의 보호자님들은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되게 활동적이고 나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보호자다. 그럼 당연히 어떤 강아지들을 데려와야 될까요? 뭐 보더콜리라든지 아니면 리트리버라든지 뭐 비글이라든지 이런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양이 높은 아이들을 데려오면은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것과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한 어떤 반려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밖에 안 나가면은 정말 막 정신병 걸릴 정도로 되게 에너지 넘치는 보더콜리를 데려와서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부터가 이미 문제 행동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성격과 맞는 견종과 아이를 데려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한 보호자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전화 주신 보호자님의 어머님이죠. 즉 80대 할머니가 강아지를 새로 키우게 됐는데 그 강아지가 여러 문제 행동을 보여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견종이 비글이었고 그리고 개월 수는 6개월이 안 된 퍼피 비글이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80대 할머니가 매일 두 번, 세 번 이상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비글 강아지를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오는 부딪힘이 크잖아요. 강아지는 계속 놀고 싶다고 자꾸 건드리고 깨물고 뭔가 저지를 계속하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자꾸 밖에 나가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랑 비글처럼 보호자와 강아지의 성향이 정반대를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문제 행동이 생겨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문제 행동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잘 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편안한 행복한 그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높게 잡아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제가 이렇게 종종 다니다 보면은 정말 운이 좋으신 보호자님들은 특별한 교육을 딱히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강아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대소변도 잘 가리고 똑똑하고 영리해서 아무 교육 없이 손도 안 대고 잘 크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 보호자님들한테 로또를 맞았으니까 맨날 자기 전에 강아지한테 절을 3번 하고 자라고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심지어 뭐 커피 머신 하나 사는 것도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브랜드도 비교하고 성품도 비교하고 그리고 그거를 샀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사용 설명서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서 그 가전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강아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문제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나랑 성향이 맞는 강아지를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원하는 반려생활 라이프랑 그에 맞출 수 있는 강아지를 잘 맞아떨어지면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시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강아지를 데려올 때 어질리티라는 것도 가르치고 싶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를 가고 싶었고 겨울에는 등산을 하거나 어떤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생활에 적합한 견종이 바로 보더콜리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더콜리 로빈이라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정말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굉장히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반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개라는 동물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제 행동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라는 동물은 원래 실내 생활하는 동물이 아니고 야외에서 막 사냥도 하고 뭔가를 주워 먹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동물인데 그 동물을 우리가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기도 하고 이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발톱도 깎고 빗질도 하고 미용도 하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강아지들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아지들의 본능을 존중해주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딪힘 때문에 보호자를 물고 짖고 거리가 멀어지는 뭐 피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 행동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이쁜 옷을 입히지만은 그리고 또 깨끗이 해주면 좋고 발톱도 관리해주면 좋지만은 과연 강아지는 그것을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해준다고 해서 우리 보호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날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둔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좀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성향을 가진 강아지들은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 거절 표시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확 물어버리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보호자님이에요. 내가 불편하면은 그게 문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강아지가 배변을 못 가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 행동으로 보진 않지만은 결벽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집을 깨끗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강아지가 대소변을 조금만 못 가려도 굉장히 큰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듯이 주관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은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그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행동이 이제 심해지고 가속이 붙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강아지가 1살이 된 이후부터 많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살 지나서 이미 많이 불편해지고 나서 우리 강아지 문제 행동이 있네, 문제견이네라고 판단하고 그때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한 4, 5개월 요때쯤에 뭔가 얘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뭔가 대소변 못 가리는 것 같은데, 조금씩 짖기 시작하네, 뭐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할 때 조금 이빨을 보이네, 물진 않지만 으르렁거리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빨리 주변 전문가들을 찾거나 아니면 방문 교육을 받거나 위탁 교육을 받거나,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것이 강아지를 데리고 교육센터로 가서 이제 과외 받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미리 교육을 하시면은 여러모로 이점들이 많은 거죠.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또 즐겁게도 교육할 수 있고 또 높은 위치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캐치를 해서 빨리 교육을 시키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이상적인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을 받기 때문에 한 2개월 이 정도 된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이 강아지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성격은 전문가가 봐도 판단이 어렵죠.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견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부모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부모견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외모가 어떤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강아지를 분양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태어난 강아지를 보고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견의 상태를 보고 얘네들이 나중에 교배를 하거나 브리딩을 하면 나는 이 친구들의 새끼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그 브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강아지를 분양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느 형태로 분양을 받던 간에 꼭 한 가지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분양받는 이 강아지의 엄마 아빠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 했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강아지가 문제가 당연히 별로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일 것이고, 근데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없다, 뭐 아프다, 뭐 지금은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부모견의 상태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곳은 당연히 보호자 입장에서 기피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부모견의 상태를 보고 데려온 것만으로도 당장은 알 수 없으나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컸을 때, 성견이 됐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질지, 건강 상태는 어떨지, 외모는 어떻게 클지를 대체적으로는 추측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강아지, 나쁜 강아지는 따로 없고 나한테 잘 맞는 강아지와 잘 맞지 않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을 잘 참고해서 나한테 잘 맞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모두 행복한 반려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